삐셨죠? 자, 문장 삽입 들어가기 전에 삽입에 나오는 유형들을 조금 공부해 볼 거예요. 일단 1번 보시면요.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문장을 여기 어딘가로 한번 끼워 넣어봐라 라는 문제거든요. 이럴 때 이 문제를 왜 내냐면 한국에서는 잘 봐봐. 만약에 너네가 국어를 푼다고 생각해봐요. 국어의 어떤 지문을 A라는 지문을 1, 2, 3, 4, 5 중에 한 곳에 끼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A라는 지문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그 원숭이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 그러면 너네가 이 그 원숭이는 이라는 단어를 보고 여기 안에서 어디다가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일단 요 1번부터 5번 전까지 그 원숭이라고 나왔으니까 처음에 뭐가 나와야 넣을 수 있어? 원숭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그 다음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원숭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왔어. 4번에. 그럼 너네는 1번, 2번, 3번에 이 그 원숭이는을 넣을 수 있니? 못 넣죠. 그럼 얘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럼 정답이 자연스럽게 몇 번밖에 안 돼요? 5번밖에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영어 지문에도 요 안에 박스 안에 힌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힌트냐면 야, 내가 요 공간 안에 단어 한번 말해놨거든? 그리고 나서 얘 넣어야 돼 라는 힌트가 항상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방금 들어드린 예에서는 그라는 지시 형용사를 넣은 거고요. 영어로 치면은 더, that, those, these, this 이런 표현이 지시 형용사예요. 이런 표현을 넣어서 정답을 유추하게끔 할 수도 있고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내용으로도 가능해요. 내용으로 어떻게 하느냐? A라는 문장이 있었고 1번부터 5번까지 막 빈칸이 있었어. 근데 A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원숭이는 그런데 착해. 이런 뜻이야. 지금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지. 그러면 이 A라는 지문은 이 공간 안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찾아봐. 1번 원숭이는 다른 동물들을 괴롭힌다. 왜 그러냐면 지능이 높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원숭이가 사람을 돕는다는 일화가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쳐. 5번도 원숭이를 칭찬하는 글이에요. 그럼 너네는 어느 뒤에다가 문장을 넣을 거야? 몇 번 뒤에다 넣을 거야? 원숭이는 다른 동물을 괴롭힌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능이 높아. 그래서 괴롭혀.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막 썼어. 그럼 1번부터 3번까지는 원숭이가 좋아, 나빠? 나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지. 그치? 근데 4번부터 어떻게 돼요? 근데 원숭이가 사람을 돕는다는 예도 있어. 일화도 있어 라고 갑자기 원숭이가 착해졌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3번하고 4번 중간에 들어가 줘야 얘는 나쁜 거였는데 갑자기 착한 걸로 변했네? 가 가능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솔직히 모든 지문의 문제가 그렇지만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단어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단어부터 확인한 다음에 이 A라는 지문과 요 밑에 있는 지문이 갑자기 바뀌는, 갑자기 내용이 대조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부분에다가 삽입을 해라,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순서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요. 힌트 딱 하나만 찾으면 바로 풀 수 있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 볼게. 영어로 해야 너네가 알 수 있으니까 좀 쉬운 걸로 가볼게요. 3번 볼게요. 3번. 3번에 요 주어진 문장부터 볼 겁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but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너네는 문제를 딱 바라볼 때 but이 나왔으면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풀어야 돼요. 왜냐? but이 나왔다는 건 문제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but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반대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찾기라고 써보세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먼저 이 박스 안에서 찾아야 돼.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박스 안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1번. 그럼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 But 그런데 not every prediction. prediction이 뜻이 뭐예요? 예측이죠. 예상이죠. 모든 prediction이, 근데 어디에 대한 prediction? 미래에 대한 prediction이 has been so wrong. 어때 왔대? 틀려왔대. 근데 틀려오지는 않았대. 즉 다시 말하면 not every니까 모든 미래에 대한 예측이 틀렸던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뭐라고 한 거냐면 모든 예측이 틀린 것만은 아니야. 즉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 중에 뭐 한 것도 있었다, 맞은 것도 있었다 라고 쓰세요. 미래 예측 중에 맞은 것도 있었음. 그럼 정리를 다 한 거야 너네가. 그럼 얘들아 우리 문제로 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모든 예측이 틀린 것만은 아니야, 즉 미래 예측 중에서 맞은 것도 있었어 라는 지문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 다음이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 여기 그래서 내용이 어떤 흐름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죄다 틀렸어. 죄다 막 틀린 거에 대한 예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아직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다가 어떤 문장 뒤에 갑자기 예측이 맞은 예시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디다 넣으면 돼? 그 앞에다 넣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갑자기 뭐 하는 거? 미래 예측 중에서 맞은 걸 설명하는 그 문장 위에다가 넣으면 돼요. 이해돼요? 처음으로 미래 예측 중에서 맞은 걸 설명하는, 즉 미래 예측이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T를 내주는 문장 바로 위에다가 요걸 넣으면 돼.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보세요. 신유주. 네. 졸지 마. 그러면 제가 찾아가요. 너네가 찾아야 되는 문장을 잘 기억하고 푸셔야 돼요. 너네가 찾을 문장은 뭐냐면 처음으로 미래 예측이 맞았네, 괜찮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봐보세요.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안 읽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삽입해야 되는 이 문장 있잖아. 이 문장을 잘 해석을 함으로써 앞으로 첫 번째에 나와야 되는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버렸어. 뭐였어? 미래 예측은 맞았다, 틀렸다. 전부 다 틀렸다 라는 거를 말해주겠지. 아마 1번 뒤에 있는 문장도 그럴 거예요. 너무 빨라. 제가 나오기에는. 그치? 그럼 봐봐. 그냥 한번 쓱 읽어볼게. Throughout the history. 그 역사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많은 prediction. 미래에 대한 많은 prediction이 turned out to be 밑줄 쳐보세요. turned out to be 되게 많이 나와요. 뜻이 뭐냐면 뭐뭐라고 드러나다 또는 뭐뭐라는 것이 밝혀지다 이런 뜻이에요. 끄덕끄덕이 아니고 써야지. turned out to be라고 하는 거는 뭐뭐라는 것이 드러나다, 뭐뭐라는 것이 판명나다, 뭐뭐라는 것이 밝혀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혀진 거야. 뭐가 어떻게 밝혀진 거야? 틀렸다고, 완전히. 미래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틀렸었다라고 밝혀졌대요. 그럼 우리 예측이 맞았지? 그럼 1번 다음 문장 보세요. The famous scientist Lord Kelvin.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인 것 같이 생긴 것은 눈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냥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말했구나. 1800년대에 말했구나. 필요 없어. 뭘 말했는지가 중요해. Airplanes 뭐가? 비행기가 would never fly 뭐하지 못할 거다. 날지 못할 거다 라는 예측 지금이랑 비교해야지. 어때?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1번 탈락. 즉 우리는 어떤 문장 뒤에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2번 문장 뒤에 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파이어니어래. 근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파이어니어는 개척자라는 뜻인데요. 몰라도 돼요. 여기서는. 근데 알면 좋긴 하겠죠? 개척자. 뭔가를 이렇게 개척해 나간 사람. 근데 어디에서 뭘 말했냐면 TV 뭐 레이더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이 predicted 예언을 했어. 예측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no man 어떠한 사람도 would reach the moon 어디에 갈 수 없대? 달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 달에 갈 수 없어 지금? 아니죠? 틀렸죠? 얘도 아니야. 얘도 틀렸네. 미래 예측이. 3번 뒤에 보세요. 켄 올슨이라는 사람 몰라도 돼. 근데 President of Digital Equipment Company의 뭐 회장이었대. 몰라도 돼.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There would be no reason 이유가 없을 거래요. 어떤 이유냐면 Anyone would want a computer in their home. 아무도 그들의 집에 뭐를 원하지 않을 거래? 컴퓨터를 원하지 않을 거래. 너네 컴퓨터 원하지 않아요? 아니죠. 예상이 틀렸네요. 그리고 나서 4번 뒤에 보세요. 컨스탄틴 시오코브스키 몰라. 러시아인인가 봐. 이 사람이 예측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스페이스 플라이트 우주선이겠죠? 그리고 designed a rocket 로켓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로켓을 디자인했다. Long before 어쩌고 저쩌고 전에 The first man in space flew into space. 자, 이거 대충 해석하면 돼요. 스페이스 플라이트를 예측을 했고 실제로 뭐를 했어? 디자인을 했어. 뭐를? 로켓을. 그럼 이거 예측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은 거지. 갑자기 이 문장에서 뭐예요? 예측이 맞아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디다 끼워 넣어야 돼? 4번에다 끼워 넣어야겠죠. 이해돼? 처음으로
뭔가가 내용이 반대되는 공간을 찾으면 돼요. 처음으로. 이해됐죠?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구체적으로 가면 하나가 더 있어요.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되어야 돼, 실제로? 미래 예측이 맞았어. 미래를 언제 예측했냐면 1800년대에 예측을 했어. 근데 이게 예측이 실현이 되려면 현재에 와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4번 뒤에 있는 문장만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뭘 했다? 디자인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교주야. 네.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정확하게 말했다. 뭐를? 했다. 했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미래 예측을 다른 사람은 다 못 맞췄어. 그러니까 전부 다 would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할 때 가정법을 사용해서 사용한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가정법이 아니라 확실히 말한 부분을 찾으면 된다라고 다른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너네 모의고사에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뭐 예측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요. would라는 부분과 실제로 확실하게 말하는 시제가 확실한 거. 이거랑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됐죠? 지울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 좀 쉽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보는 걸 한번 해볼 거야. 얘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A라는 주어진 문장이 있고 이 주어진 문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공간에는 그 앞에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예를 어떻게 말해주는?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이미. 그리고 나서 A를 넣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얘를 읽어. 예시를 읽고 나서 니네가 포괄적으로 말해보는 거야. 한국말로. 그리고 나서 그 포괄적인 걸 영어로 찾는 거예요. 그럼 훨씬 쉽거든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6번에 요 위에 있는 삽입 문장 한번 보세요. For example, when your daughter gets a good grade, recognize how hard she must have studied and how good she must have been at performing under pressure.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의 딸이 뭐 했을 때? Gets a good grade.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recognize, 알아차려라. 뭘 알아차려라? How hard,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she must have studied. 어떻게 했을까? 공부를 했을까? 그리고 how good she must have been at performing. 어떻게 그 성적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 어디 아래에서? Under pressure. 압박 아래에서도. 그러니까 뭐 해주라는 거야? 알아차려줘라는 거지? 뭘 알아차려라? 너의 딸의 노력을. 맞지? 너네가 방금 뭐 한 거냐면 요 예시를요 어떻게 바꾼 거예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너네가 이제 여기서 핵심 단어를 찾았잖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아차려줘 라고 했으니 너네는 어떤 사람이 한 노력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압박 아래에서도 잘 해낸 성과를 잘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구나. 이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바로 그 위에 거 고르면 되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다 쓰셨으면 문제 풀어주세요. 볼까요? 이런 건 좀 쉽죠? 될게요? 왜 안 고르시죠? 6번. 이거 돼야 돼요? 6번 푸는 거야. 6번도 그래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놈 자식아. 설명을 좀 들어라. 넌 좀 일어나라. 나 지웠군요. 자, 같이 해볼까? 노력하는 거 어쩌고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일단 첫 번째 줄은 읽어줘야 돼, 무조건. It's easy. 쉽대. 뭐 하는 게 쉽대? Fall into the trap. trap에 fall, 빠지는 게 쉽대. 그래서 무슨 말이야? trap이 뭐예요? 너네 치즈인 더 트랩 봤어? 안 봤어? 몰라? 알긴 알아? 장난해. 트랩이 뭐예요? 어쨌든 덫이잖아, 덫. 덫 안에 빠지기가 쉽대.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지. 근데 어떤 덫이냐면 of making children feel good. 어떻게 만들어? 기분을 좋게 만들어. 뭐 함으로써? 칭찬함으로써. 뭐를? 이거 중요하네. 그들의 탤런트, 재능을. 왜 이게 중요해? 왜 재능이 갑자기 나와? 뭐랑 대비되니까? 뭐랑 대비돼? 재능하고 뭐랑 항상 대비해요? 노력하고 항상 대비를 하죠?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노력을 알아줘라 라고 했어. 그치? 노력이 좋은 거야. 근데 갑자기 재능이라는 단어로 나왔지? 그리고 나서 재능을 말한 다음에 야 트랩에 빠지기 쉬워 라고 했으면 이 재능이 지금 좋은 표현으로 쓰인 걸까요? 나쁜 표현으로 쓰인 걸까요? 나쁜 표현으로 쓰인 거겠지. 재능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지문 안에서 재능을 칭찬하는 것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however 그런데요. such praises 그러한 칭찬은요 can have a harmful effect. harmful 좋은 단어야 나쁜 단어야? 나쁜 단어지. 해로운이란 뜻이죠. 그럼 얘들아 잘 봐봐. 흐름이 야 재능 칭찬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얘네 사이에 끼어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밑에 봐봐. research가 보여줬어. 뭘 보여줬냐면 it's far better. 훨씬 더 좋다. 뭐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focus on. 집중하는 게. 어디에? 노력에 집중하는 게 좋아. 그리고 걔네의 그 concentration, 집중도에다가 너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아라고 처음으로 뭘 말했어? 노력이라는 단어를 말했죠? 그러면 얘는 이 A라는 문장은 어디 다음에 들어가야 돼? 노력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요거. 잘 선택하셨어요? 네. 대부분 잘 하셨더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서 푸는 겁니다. 항상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주어진 문장하고 밑에 있는 문장이 완전히 대조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력과 재능처럼 대조되는 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비교되는 말이 항상 나와. 그래서 그걸 무조건 찾으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보고 쉬는 시간 합시다. 박수빈 일어나. 제가 단어가 좀 쉬운 걸 찾고 있어요. 이제 17번, 18번들은 이야기야. 막 동화 같은 이야기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끼워 넣어봐라 하는 건데요. 17번은 그냥 흐름만 잡으면 돼요. 뭔가가 비교되는 거, 반대되는 거라기보다는 이야기의 흐름만 잡으면 풀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이야기니까 흐름만 진짜 파악하면 끝나요. 제가 이거를 하고 바로 쉬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자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일단은 주어진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The old man, 나이 든 사람이 would spend, 쓸 거래. About an hour, 뒤에 시간이 나오면 그냥 시간을 쓸 거다. 뭐 하는데? counting, 세. the dollars, 돈을 세. 어디 안에 있는? 가방 안에. 가방 안에 돈이 들었나봐. 그 돈을 세는데 1시간 정도를 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일단 뭐가 나와야 돼? 뭔 얘기가 나와야 돼? 돈을 셀 거다라고 했잖아. 그럼 어떤 내용이 먼저 나와야 돼? 돈 얘기가 나와야지. 그래 놓고 돈을 센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네요. 제 수업 인생에서 제일로 쓸쓸한 수업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이 수업이. 최한성 씨, 일어나서 해석해 보세요. 첫 번째 줄.
안 읽어도 돼 걔는. 그 인디아 사람이 응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부자가 돼 응. 뭐 했을 때? 기름을 찾았을 기름이 그 농장에서 찾아진 거예요. 와 진짜 개탔다. 그래서 he took all the money. 그가 모든 돈을 빼가지고 and put it in a bank. 어디에다 넣었어? 은행에다 넣었어.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어디 안에 있는 돈을 샌다 그랬죠? 가방 안에 있는 돈을 샌다 그랬지. 그러면 아직은 뱅크 안에 있으면 안 되겠지. 그죠? His banker, 그의 뱅커가 이제 오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며. 너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돈을 겁나 많이 벌게 되면 은행에다가 너네 돈을 막 예금하고 적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네가 만약에 통장에 현금으로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네 바로 VIP실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너네를 전담해주는 은행사가 따로 있어요. 은행원이. 너네가 은행을 가잖아. 그러면 너네를 알아봐. 그리고 VIP실로 데려가. 그래서 이 1억만 가지고 있어도 VIP실에서 너의 뭐 기다리지 않고 업무를 다 처리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1억 모으는 게 엄청 1억 있으면 와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봤는데 물가가 그새 올라가지고 1억이 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아직도 1억을 가지고 있으면 VIP실로 데려가줘요. 어쨌든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개인 뱅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became familiar with the habit of this old gentleman. Be familiar with 무슨 뜻? 뭐라고? Be familiar with 무슨 뜻? 친숙해지다. 맞아. 친숙해지다 아니면 익숙해지다. 익숙해진 거야. 친숙해진 거야. 뭐에? habit. 습관에. 근데 누구의 습관? 이 old gentleman의 습관. 그러니까 뭔가 습관이 있었나 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every so often the Indian, 그 인디안이라는 사람이 이 나이든 분이시겠죠? 이 사람이 would show up,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쓰세요. show off는 뭘까요? show up은 갑자기 팝 하고 나타나다인데 show off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off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야. 뭘까? 야, 나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나 차키 뭐고 지갑 뭐고 막 이러면서 다 보여줘. 이거 뭐야? 자랑하는 거, 과시하는 거. 그래서 show off는 과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show up은 그냥 빵 하고 나타났다. 여기서는 show up at the bank. 뱅크에 나타나가지고 말해. 누구한테 말하냐면 은행원한테 말하죠. Grass all gone, sheep all sick, water holes all dry. 잔디는 다 죽었고, 양은 다 아프고, 물구덩이는 다 말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놓고 without a word, he would take the old Indian into the vault, show him several bags of silver dollars, and say, "All this is yours."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그 올드맨을 데려가가지고 보여준대요. 몇 개 가방을요. 근데 뭘로 가득 찼냐면 실버 달러로 가득 찼대요. 실버 달러는 아마 100달러일 거예요. 그 은색깔 달러가 100달러짜리인데 100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3만 원 정도? 근데 얘네한테는 그냥 깔끔하게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0만 원짜리로 가득 차 있는 가방을 준 거지. 엄청 부자겠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네 거예요 라고 그랬대. 그리고 나서 he had returned them to their places, come out of the vault and say grass all green, sheep all well, water holes all full 이라고 말했대요.
이 말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잔디는 다 죽고 양은 아프고 물은 다 말라 비틀어졌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돈가방을 주니까 잔디는 이제 푸르르고 양은 다 괜찮고 물도 꽉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중간에 우리가 내용 생각하느라고 잠깐 빼먹은 놈이 있는데 우리 삽입해야 되는 이 문장 안에 어떤 단어가 있었어? 돈으로 가득 찬 배그가 있었다라고 했지. 그래서 그걸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샜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가방이 나온 첫 단어가 어디 있어? 몇 번 밑에 있어? 가방이 언제 처음 나왔어? 3번에 처음 나왔지? 이렇게 보여줬잖아. 가방을 처음 보여줬잖아. 그럼 최소한 몇 번 이하의 삽입이 되어야 돼요? 최소 4번에는 들어가 줘야겠죠. 최소.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따로 없지. It's amazing that the chance comes over 어쩌고저쩌고. 여기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한 거냐면 기회는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할 때 온다라는 게 뭐 놀랍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약간 안 봐도 되는 내용. 그래서 정답이 제일 괜찮은 게 4번? 4번에 갖다 끼워 넣는 거.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맞출 수 있어요. 18번도 그거랑 같은 유형인데 쉬는 시간 하고 나서 18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잠 좀 깨고 오세요, 여러분. 좀 파악해 주세요. 신효주 시켜봐야지. 고민하다가 고르셨나요? 아니요? 확실히 찍었나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 주어진 문장부터 읽으라고 했죠? 읽어볼게. He told the soldier. 솔저에게 말했어. 그가. 야, 여기서부터 힌트잖아. 일단은. 그가 솔저에게 말했다고 하려면 일단 누구가 뭔지 알아야 돼. 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근데 뭐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솔저가 나와야죠. 그죠? 뭐라고 말했냐면 After your military service ends 너의 밀리터리 서비스가 끝나면 밀리터리 서비스가 뭐예요? 군 복무 밀리터리 서비스 군 복무. 그래서 지금 군대가 있는 분들도 밀리터리 서비스가 끝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군복무가 끝나면 Come see me. 와서 나를 보러 와. When you get home. 네가 집에 도착하면. 그러면은 I will finish signing the picture. 내가 끝내놓을게. 사이닝 하는 거. 픽처에다가. 됐어? 아, 일부러 아니 다 했어.
됐죠? 자, 그럼 일단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솔저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갑자기 픽처에다가 사인하는 거가 나와야 되는지 이걸 알아내야겠지. 흐름을 한번 봐보자. 첫 번째 줄 보니까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풋볼 코치. 아, 대학교에 풋볼 코치가 있어요. 우디 헤이즈라는 사람인데 once visited 방문을 한번 했답니다. 어디에 방문을 했냐면 troops 군대에 방문을 했어요. in Vietnam 어디에? 베트남에 있는 to raise their moral 그들의 뭐를 뭐 raise 하기 위해서래. 너네 이거 모르잖아. 그러면 모르는 상태로 넘겨. 아, 뭐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구나. At first 처음에 he introduced himself 소개를 했어요. to the troops 그 군인들한테. 그리고 나서 asked 물었어요. If there was anyone from Ohio 오하이오 출신인 사람이 있느냐? Who was not able to be present because of duty. 이 뒤에 거는 뭐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오하이오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 After finding out 알아낸 다음에 that Ohio soldier was on guard duty. 가드 듀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경비병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가드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 미스터 헤이즈 씨가 insisted that a helicopter take him to the soldier. 그 헬리콥터가 그를 그 솔저한테 데려다 줄 것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즉, 나 좀 그 오하이오 출신 병사한테 데려다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when he met the soldier 그 사람이 솔저를 만났을 때 he attempted to autograph a photograph for him. autograph가 뭐예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볼 수 있어. 사인입니다. 사인. 너네가 저 사인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사인이 사실은 콩글리시고 오토그래프가 내 사인이에요. 실제로. 갑자기 오토그래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여기서부터 수상하죠? But discovered that his only pen was put out of ink. 내가 이렇게 사인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알아챈 거야. 뭘 알아챘냐면 그의 유일한 펜이 was out of ink. 잉크가 다 떨어졌다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 솔저한테 말했어. 얘야, 너 군 복무 끝나면 나 보러 와. 그러면 내가 이 사진에다가 오토그래프 마저 해줄게 라고 한 거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 사인을 해주겠다고 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나 아직 잉크가 없으니까 너가 나중에 와. 그리고 나서 3 years later he finished his military duty. 이거 힌트 여기 있잖아. 그의 밀리터리 듀티를 끝냈어. 즉 끝나면 와라 했더니 끝낸 후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맞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힌트가 엄청나게 있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지루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했던 순서 배열 좀 해볼까요? 29쪽 그쯤에 보시면 되고요. 쉬운 거로 드릴게. 29쪽에 30쪽에 3번. 이것도 이야기예요. ugly dog가 나와. 못생긴 개래.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정기현 씨 3번이에요.
순서 배열이고요. 여러분 순서 문제 풀 때는요 항상 어떤 단어랑 그 단어가 다르게 표현된 거랑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들어서 요 a man이랑 어떤 거랑 연결이 될 때는 얘가 확실히 얘랑 연결되겠다라는 거를 찾으셔서 화살표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연습을 해줘야 돼. 네, 한번 봐봐. A man, 어떤 한 남자가 moved, 이사를 했어. into a new village, 새로운 마을로. 그리고 나서 그의 네이버는,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의 네이버는 이웃은 had,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를? 크고 mean, 못된. 너네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You're so mean 이러잖아.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못됐냐? 왜 나쁘냐? 이런 뜻이에요. 막 진짜 못돼 처먹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짓궂냐 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쓸 때 large, 크고 못되고 못생긴 dog가 있었대. 이웃집에. Every time the man passed the house next door, 옆집을 지나갈 때마다 the dog would run at him. 막 쫓아와. 그리고 barking, 짖어. 엄청 크게.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남자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웃집에 뭐가 있습니까? 개가 있죠? 근데 개가 나를 보고 맨날 짖는 거야. 따라오는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A를 한번 보세요. instead, 대신에 라는 표현이 나왔어. A 바로 나올 수 있니? 아니죠? 절대 못 나오죠. 갑자기 대신에가 왜 나와? 그러니까 A는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B 보세요. Before many days had passed, the dog stopped barking. 갑자기 도그가 뭐 했대? 짖는 것을 멈췄대요. 얘들아, 엄청 계속 짖고 막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멈췄대. 그리고 나서 지금은 every time he saw the man coming, 그 남자가 오는 걸 볼 때마다 he ran out to meet him. 만나러 나온대. 뭘 가지고 나오냐면 tail wagging. wag일은 이렇게 흔들다예요. 꼬리를 흔들면서 나온대. 그럼 갑자기 도그가 어때졌어? 착해졌지? 근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 중간에. 그래도 돼? 안 되지. 그럼 B는 1번이 아닌 거예요. 왜 갑자기 도구가 착해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보세요. C. But 근데 the man didn't drive off the dog. drive off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뭐 출발하다, 떠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dog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가라고 막 쫓는 거예요. 뭘 가지고? 스틱이나 락을 가지고 막대기나 돌을 가지고서는 야 좀 꺼져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nor did he complain angrily. 자, nor 한 다음에 뒤에 보면은 or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저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nor did he complain angrily to the dog's owner. 그 개 주인한테 화를 내면서 컴플레인을 걸지도 않았고요. or call the police.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예요? 그 남자의 행동이지. 뭐에 대한 행동? 걔가 짖으면서 따라오는 것에 대한 그 남자의 행동이죠. 행동이 어땠어요? 나빴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그 개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거나 뭐 괜찮았나 봐. 대신에 그 대신에 뭐 했냐면 he set out to make friends with the dog. 뭘 하기로 했대? 친구를 하기로 했대. 그래서 each day as it passed, 지나갈 때마다 he would talk to the dog in a friendly voice. 뭘로 어떻게 했대?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대요. 그리고 나서 뭘 줬대요? 비스킷을 줬대요. 그러니까 잘 봐봐. 이 개가 짖고 난리가 났어. 따라와, 쫓아와.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 해? 아 뭐야 왜 와? 왜 따라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치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 1번. 왜? 근데 그 대신에 뭐 했냐면 complain 하거나 police를 부르는 것과는 반대로 대신에 대조 표현이죠. 대신에 뭐 했냐면 친구 만들기로 했어. 비스킷 줬어. 그러면 갑자기 내용이 어떻게 변해요? 플러스로 바뀌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 Stop the barking. 짖는 걸 멈췄고요. tail을 wagging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만나러 뛰어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조된 부분을 중심으로 갑자기 내용이 플러스로 바뀌고 있죠? 말 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C, A, B 해서 4번이 됩니다. 맞추셨나요, 들? 괜찮죠? 나쁘지 않죠? 순서는 종종 이렇게 쓸데없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문장 삽입을요, 진짜 딱 3개만 풀고 집에 갑시다. 3개 어디를 푸시냐면요. 47번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47번이 좀 길어서 그리고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착각하는 게 있어. 길면 싫어하잖아. 근데 긴 게 더 쉬워. 짧은 게 오히려 어려워요. 그렇지만 짧고 쉬운 걸 골라드려 볼게요. (13번) 61페이지에요. 13번.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볼게. 일단 여기부터 봐야겠죠? 여기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The second man did not look like the first. second man, 두 번째 남자가 보이지 않았대. 뭐처럼 보이지 않았대? 첫 번째처럼 보이지 않았대.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뭐 다른 뭔가일 수도 있지만 second가 나오고 first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사람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요, was even wearing, 뭘 심지어 입고 있었냐면 다른 색깔의 셔츠를 입고 있었대. 그럼 얘들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남자가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첫 번째.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 다른 색깔의 셔츠를 입고 있었다라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didn't look like the first, 첫 번째 처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즉 뭔가를 변화를 시켰더니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 변화를 했더니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첫 번째 같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다른 색깔 옷을 입고 있었대. 이거 변화가 있었더니 뭔 일이 이뤄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너네가 뭘 찾아야 되냐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일단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 Change blindness. 뭔지 모르겠어. 이거 해석이 오히려 더 헷갈려. 변화 맹시가 뭐야 도대체. 그치만 blind가 뭔진 아시죠? blind가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 그치? 블라인드 됐다라는 거잖아. 근데 변화에 대해서 눈이 안 보인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약간 이런 내용인가 봐. 걔는요, 몰라도 돼요. 왜? 뒤에 나올 거거든. 이거는 뭐래? inability래. 능력인데 in이야. 뭐 하는 능력? 못하는 능력. 뭘 못해? detect. detective. detect. 뭔 뜻? 발견하다, 찾아내다. detective 하면 형사. 오, 새로 들어봤다는 눈동자? 아니야? detective는 형사, detect는 알아내다, 찾아내다, 발견하다. 그래서 얘는 발견해내는 사람이란 뜻이죠. 뭘 발견해내는 능력이 없는 거냐면 subtle change. 너네 subtle이라는 단어 알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묘한 이란 뜻이에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미묘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묘한 변화를 찾아내는 능력이 없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change blindness래. in objects. 어디에서의 변화냐면 어떤 물체나 or scenes. 어떤 장면에서. 그러니까 오늘 효주가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내 머리를 쓱 보고 나한테 뭐라 했냐면 쌤 염색했죠? 라고 했어. 솔직히 나 염색한지 몰랐다 손들어봐. 이게 뭐예요? 미묘한 변화. 미묘하진 않을 것 같아. 아무튼 큰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거지. 너네 지금 이건 거야. change blindness인 거야. 이해돼요? 이런 것들을 변화를 해서 알아채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that would be perfectly obvious. 어떻대? 엄청나게 완벽하게 분명한 거래. upon closer inspection. 뭘 하면? closer. 더 가까이. inspection. 이거 알아야 돼. 조사. 가까이 가서 조사하면, 즉 가까이 가서 관찰을 하면 알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그런 체인지인 거야. 계속 보다 보면 이거 이상한데? 라는 걸 눈치를 챌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놈인데 그거를 못하는 능력을 change blindness라고 한다. 너네 그거 해봤죠? 이렇게 해놓고서는 뭐가 다를까요? 찾는 거. 이거 뭐더라 이름이?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잘하시는 분. 저 진짜 개고수예요. 틀린 그림 찾기 개고수. 진짜 잘해요. 이따가 한번 틀어줘 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만약에 잘하면 나는 change blindness가 아닌 거고, 내가 이걸 잘 못해 그러면 나는 change blindness가 조금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지금 뭔 내용이 나왔어? 1번에 뭔 내용이 나왔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문장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다시 해볼게. 근데 1번 뒤에 보니까 하나의 experiment, 실험이 있었대. 실험이 나타내 준 거예요. 뭘 나타내냐면 this unawareness. awareness라고 하는 건 알아채는 거죠. 근데 on이 붙었죠. 알아채지 못하는 거겠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 can even include, 포함시킬 수도 있대요. 뭘 포함하냐면 inability, 그러니까 없는 능력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무능력이라고 할게. 이거를 recognize changes in people's appearances. 사람의 외모. 사람의 외형에 대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도 포함한대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어때야 돼?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지? 1번 정답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와요? 남자가 나와요. 남자가 처음으로 나왔어. A man behind the desk. 그 데스크 뒤에 있는 남자가 handed a subject, a consent form
for participation in the experiment. 뭔가를 줬대요. 데스크 뒤에 있는 남자가 뭔가를 줬어요. 이 참여자한테. 아직 안 나와야겠지.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He then 그리고 나서 bent down. bent down이 뭐야? 구부리다입니다. 너네 밴드 있죠? 밴드. 너네 손가락 베이거나 어디 다치면 밴드 붙이지? 이거 밴드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구부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왜? 뭐야? 거미야? 냅둬. 거미는 살려줘야 돼. 저러다 어디로 가? 안 보이는 곳에. 왜 구부리다냐면 우리 밴드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를 어떻게 해? 구부려서 붙이죠? 그래서 밴드예요. 왜? 자꾸 뒤에서 이거 쳐요. 치지 마. 이렇게 가만히 냅둬 그냥.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뭐 했냐면 bent down. 구부려서 behind the desk. 그 책상 뒤로 숨었다는 거야. To get a questionnaire packet. 패킷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질문지를 가지러 이렇게 숙였대. 그리고 나서 잘 봐. 질문지를 가지러 bent down 했어요. 허리를 구부려 숙였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네가 실험자들이야. 실험 대상자야. 내가 여러분들 이제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책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숨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suddenly 갑자기 a different man 다른 남자가 emerged 나타났어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뿅 하고 나온 거야. behind desk에서부터. and 그리고 나서 그 설문조사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그럼 너는 솔직히 뭘 알아야 돼? 내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나왔다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되지. 근데 어쩌고 하고 나서 75%의 서브젝트가 didn't even notice the change. 뭘 못했대? 눈치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서. 이해돼? 자, 그럼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second man, 두 번째 남자는 첫 번째 남자겠죠? 그 첫 번째 남자랑 닮지도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뭐도 입고 있었어? 다른 색깔의 셔츠도 입고 있었어.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뭐 했다?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되어야 되죠. 그럼 이거 몇 번에 들어가야 되겠어? 몇 번? 5번. 5분밖에 없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4번 많이 선택했고요. 3번도 건드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4번은 될 수가 없는 것이 구부려서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다른 남자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전부 다 볼 필요 없고 뭐에 연결만 보면 되냐면 이따 표시에 지금 second man 이거랑 different man 연결하세요. second man, different man 이것만 보고도 풀 수 있었습니다. 왜? 안 괴롭히잖아. 네가 쟤를 괴롭히고 있어 지금. 됐어요? 이렇게 단어 연결해가지고 풀 거예요. 연습될 때까지 계속 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명이 너무 길었죠? 시간이 다 되어버렸죠? 저희 그럼 숙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숙제가요 78페이지까지 가 문장 삽입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내일 만나고 내일 모레까지잖아요. 내일까지 숙제해오라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숙제해오는 건데 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골라드리는 것만 풀어오세요. 일단은
5페이지부터 제가 체크를 할게요. 1번. 그다음에 좀 쉬운 것만 골라드릴게. 5번. 잘해야 돼. 1번, 5번, 8번, 10번. 1, 5, 8, 10. 12. 1, 5, 8, 10, 12. 1, 5, 8, 10, 12, 20. 23. 26. 36. 43. 이렇게 딱 10개만 풀어오세요. 1, 5, 8, 10, 12, 20, 23, 26, 36, 43. 고생하셨습니다. 숙제 꼭 해오시고 내일 10시에 오세요.